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포항 읽어주는 남자. 포항 읽어주는 남자 모셔봐야죠.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는데 아직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진 않죠? 예, 그냥 흐리기만 하고요. 흐리고 예. 비가 너무 많이 오진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아침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지금 이제 포항의 지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육거리. 육거리. 예, 포항 사람들은 다 알죠. 네네. 예, 육거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보통 그냥 육거리 하면은 뭐 사거리, 오거리처럼 교차로의 하나 정도만 그쵸. 생각하는데 우리 포항에서는 육거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6갈래의 교차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네. 뭐 다른 지역에서라도 야 포항하면 오거리, 육거리가 다잖아. 다다. 오거리, 육거리가 다다. 이제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포항에는 오거리, 육거리가 다다. 예. 뭐 볼 게 그거밖에 없다. 이런 의미였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형성된 것이 네. 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에 지금도 있지만 중앙상가라든지 또 죽도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그 직선으로 연결되는 곳은 아니지만 포항역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중심되는 것이 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이제 오거리도 뭐 구도심이어서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특히 육거리가 그 시절에는 가장 큰 중심지였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구도심이지만 육거리 쪽이 좀 더 많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중심지였다. 포항에서 도심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육거리가 진짜 오래전부터 형성이 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네. 1929년도에 제작된 일제강점기 때죠. 네. 포항시가 독하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포항은 이 형산강 그리고 칠성강 그리고 수도산 이렇게 큰 세 변으로 이루어진 큰 삼각형 안에 도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씩 짚어보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포항 지리가 다 뭐 익숙하실 테니까 그쵸. 구 포항역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시 보면 포항역에서 이 남빈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거리가 이제 뭐 공구상가도 있고 또 남빈 사거리를 지나면 이제 뭐 가구거리라고 우리 포항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죽도시장, 어시장까지 이제 그 길이 연결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죽도시장, 어시장이 거기가 이제 동빈 운하가 만나지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동빈 내항을 따라서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백화점까지는 쭉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는 학산역이라고 기차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산역과 우리가 처음으로 출발했던 포항역 거기 연결되는 길이 동해 중부선.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수도산이 거기에 있어서 그 수도산 아래쪽으로 동해 중부선이 있으니까 결국은 처음에 우리 출발해서 칠성강 그리고 형산강 수도산 아래에 동해 중부선 이렇게 큰 삼각형의 어떤 포항 도심이 이루어지는데 네. 육거리가 그 이제 삼각형의 도심 속에서의 한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6갈래의 방향으로 도심 속에 육거리 6방향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육거리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지리적으로 거기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서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또 계기나 이유로 육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는지 중요성이랄까?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 아직까지 경찰서나 소방서는 남아 있지만 네. 예전에는 포항 육거리 주변이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을 하는 건물들도 많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행정기관들이 다 네네. 거기에 밀집해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포항시 성격이 원래 7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이제 군이었으니까요. 영일군 일대 영일군청 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이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북구청이 한동안 계속 이후에도 유지가 되어 있었는 그 자리가 영일군청이었고요. 그 옆에는 지금도 있는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포항시청이 대잠동으로
그 이전을 했지만 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포항시청 또한 그쵸. 육거리 근처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이제 그 처음에 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 면사무소 또한 지금 예전에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포항 면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육거리는 행정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짚어주신 기관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정말 큰 공공기관들이 육거리 내에 다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혹시 육거리가 상징하는? 실제로는 포항은 그 도심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상업의 중심이 또한 육거리였는데요. 6갈래의 길을 크게 두 가지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남빈사거리에서 육거리로 흐르는 그 길이 지금 중앙로로 명칭이 네.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일제 강점기 때는 그 각각의 일본 도로 이름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붙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이 본정, 그 한문으로 일본 말로는 그게 이제 혼마지, 뭐 혼조 이렇게 될 건데요. 그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항역과 육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지금은 실개천이 있지만 네. 그 중앙상가 거리 또한 일본 이름이 붙었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장 큰 도로였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상업이 또 예, 맞습니다. 실제로 활발했겠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 손잡고 이제 뭐 어디 쇼핑을 가든 식당을 가든 하면 항상 그 길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이나 상가가 생기기 전에는 육거리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져 있었고 당연히 뭐 좀 괜찮은 외식당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럼 진짜 아주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번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업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그 행정이 모여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상업적으로 발달되다 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뭐 저기 차가 많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거 중심 또한 육거리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는 것도 편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 걸어서 몰렸군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육거리 근처에 여천동이라든지 그리고 세무소 뒤쪽에 그 이제 덕수동 이렇게 되는데 그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셨고 네. 실제로 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이 걸로 많이 와서 이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항의 최초의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초등교육기관 또한 육거리를 중심으로 생기게 되는데 앞서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앙초등학교의 전신인 포항공립 심상고등소학교가 1909년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주한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만든 학교긴 한데 네. 처음에 학생이 12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09년에 그 중앙초등학교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한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포항공립보통학교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한 7년 지난 191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학교는 지금도 포항초등학교가 되었고요. 그 수도사 밑에 아직도 그대로 학교가 존재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주거의 중심이기도 한 육거리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을까요? 실제로 앞서 제가 포항역이니 학산역 동해 중부선을 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교통의 중심이었죠. 역하고 포항역이든 학산역도 다 가까웠고요. 또 그 시절에는 동빛나루에서 배를 타고 이 앞 그 건너편에 송도도 건너가게 되고 네. 또 이랬는데 그 동빛나루 또한 육거리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로 그리고 이 해운 이런 것의 그 중심지가 되는데 실제로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네. 시외버스 정류소가 그 지금의 북포항 우체국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거리에 그 좁은 실개천 거리에 이런 데 버스 정류장이 있었겠나 생각하겠지만 건물이 없고 뭐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 중앙상가길이 포항에서는 가장 큰 이 주요 도로였기 때문에 그 길에 그렇군요. 버스 정류소가 있었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까지 있었던. 그러고 보면 다시 정리를 보면 뭐 정치, 경제, 주거, 교통까지 그렇죠. 육거리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처럼 그곳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포항 토박이 분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육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수대일 겁니다. 분수대. 특히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에 다른 곳에서는 그때 저도 기억하지만 분수대가 거의 보기가 드물었고요. 육거리 가면 정말 시원한 분수대가 있어서 그 로타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차가 그때 신호등 체계가 전이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분수대가 생기기 전에 육거리의 상징은 도로 개설 기념탑이 있었습니다. 1965년경에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거리에 또 탑이 하나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거리에는 시민탑이라고 해서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오거리의 시민탑에 대칭되어서 육거리에는 분수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항 오거리와 육거리를 기억하실 거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이 육거리 하면 시공간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시공간. 시공간이라고 해서 네네. 당시 어떤 공연 예술 공간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서 연극도 하고 또 영화 상영도 하고 공연장의 네. 역할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 어릴 때는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뭐 영화도 보고 또 방공 교육도 받고 뭐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시공간이었고요. 그 시공간이 이제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제 지금은 중앙아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 자리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의 그 추억을 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시설도 네. 많이 현대화됐을 거고요.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포항의 중심, 포항의 최고의 번화가가 육거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통정보로 많이 접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6개의 길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인지를 했었는데 여러모로 포항의 중심으로 의미가 컸던 곳이라고 오늘 새롭게 정보를 좀 업데이트해야겠습니다. 자, 육거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포항 읽어주는 남자 지금까지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